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는 8월 중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 예고를 목표로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개 변론과 성명 명령 그리고 의견서 제출 등으로 최종 판결 직전 중요한 진행 단계입니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인데 치과계에서는 사실이 아닌 자의적인 주장으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들이 남발되어 혼란과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회원의 단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의 진행 상황과 취업 비대의 입장을 밝혀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일치 단결하고 범의료계 단합을 이끌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31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되어 1. 헌법소원 지원 2.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3.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 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취업비대위는 회원 여러분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취업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의 협조를 요청하여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 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 방식 개선이 안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소송단, 법무법인 토지, 의사소송단, 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 신인식 변호사 등 3팀입니다. 취업은 2022년 1월 8일 서울시 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취업이사회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 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하여 치의 한 병업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조 참가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공개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취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취업의 의견을 직접 필요하는 추가 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계가 일치 단결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하나,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전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수준과 적정 습관을 보장하라. 2022년 7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이상입니다. 과태료 현재 미제출자는 작년 12월 기준 47명으로 알고 있고요. 과태료에 대해서 복지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 방식이 개선되지 않았고 또 지급의 보고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처분을 유예해달라 하였고 거기서는 과태료 처분 대신에 행정 절차에 맞게 예고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이 치과에 대한 치과에 국한된 정책이 아닙니다. 의료계 전체 공급자 단체와 관련돼 있고 소비자인 국민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단체와 협의를 하였고 비급여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헌법소원까지 중단한 것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형태이든지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의료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 방식이 우리 치과에는 굉장한 큰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복지부도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비대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도 소통하였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대는 있지만 이 역시 공개 보고 헌재 판결 이전에는 협의할 생각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설득하여서 그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협회는 대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협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된 비급여 공개 방식의 폐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고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지만 저지 중인 비급여 보호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시행 전이 지금 이미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시행할 의무를 가진 복지부가 유관단체에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수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협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동의하에 뭔가 개선해보자 하는 게 협의고요. 대화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는 저희들과 보고를 시행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 유관단체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는 계속된 수정안과 개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만나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네. 서치와의 그 소통 부재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서치 제가 말씀을 다 서치와 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 서치가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부분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측에서 서치는 토지의 의견을 이제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치와의 소통의 부재는 아니고요. 토지 측에서 단순히 이제 토지 법무법인 토지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그런 영업이라고 땅의 비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견서를 쓰는 이런 노하우 이런 게 서로 공유되는 부분에서 좀 토지 측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도 그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 되는 거지. 서치와가 서치는 우리랑 같이 우리 협회랑 같이 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비대위 위원장 하기 이전의 일이죠. 의원급을 확대하면서 의료 단체와 협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급여 대책위원장을 맡고 나서 그 간에 회의 내용, 진행 사항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비급여 협의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유관단체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에서는 이 공개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는 5차례 이상 참석 안 하는 동안에 정부 안대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를 한다면 실제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취업이 할 일이고요. 일반 개인은 나 반대하고 선언하고 말면 되지만 우리 협회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를 이루어내고 성공시켜야 되는 게 협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의를 참석 안 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취업을 제외한 채로 공개 방식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 중에 과태료가 이슈화가 돼서 뒤늦게 대처하고 우왕좌왕하고 보니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무리수를 두게 되고 정쟁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협회를 좀 믿어주시고 저희 비대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를 비판하는 모든 기사와 그런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위이긴 하지만 그런 기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우리 협회가 고생하고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단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의사들이 저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협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고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많은 반대하거나 비판하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지만 어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의견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지부장님만 적극적으로 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셨고 또 그분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비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그 두 번째 그 소송에 제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그 세 팀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소송에 참여를 한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요. 뭐 다시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서울시 치과의사 소송단에서 저희한테 그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의견서를 또 5개 단체 의협, 취업 그리고 병협 그리고 치병협 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소재 측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보조 참가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갔고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공개 변론을 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승소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저희는 이제 지금 원래 소송단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은 우리 새 팀의 소송단을 돕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위 따로 무슨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첫 번째 유관단체 중에서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한 단체는 저희뿐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행정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은 서치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회원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정치 문제가 되고 또 저희들은 헌법소원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을 요청받아서 이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게 좀 상당히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공개 변론에 참여하고 보니 거기 재판관의 관심사가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우리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 소지와 또 자기 결정권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많은 또 치과계에서 지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에서 결정을 해서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취업이 나선 이상 유관단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로드맵은 나일식 공개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지금 기한은 6월이었는데 지금 다음은 9월로 예상이 됩니다만, 올해 안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열식 방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우선이고, 공무원들은 국민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희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단체를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플랫폼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격 비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게 왜곡된 것이고, 소비단체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나열식 가격 공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 회원들에게 호소하여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이전에는 보고 제도 시행을 거부할 것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관단체가 똘똘 뭉친다면, 지금 또 코로나 시기가,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하고 대동단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심평원에서는 그 공개할 때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습니다. 연예인까지 하고 거기 오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들여다보는 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보냐? 플랫폼에서 봅니다. 그래, 플랫폼에서 심평원에서 발췌한 자료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페이지마다 붉은색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이게 문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 방식이 나열식으로 밖으로 보이는 첫 페이지.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면 환자들도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정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선정적으로 돼 있고, 또 임플란트 가격 20만 원, 30만 원짜리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나열식이 가장 큰 피해는 선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에 그런 걸 제거해달라.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평균값, 또 평균값 중에서도 빈도값이라고 합니다. 어느 영역대에 가장 많은 것들에 대한 그를 좀 가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범위, 그리고 개별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고도의 진료 행위라서 그 의사의 자율성, 치과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많은 내용들을 회원들한테 전달하기는 어렵고, 회원들한테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 거는 나열식 공개 방식 개선 없으면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부와 유관단체 회의 중에 보건발전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발협이라고 하고요. 2주 간격으로 복지부에서 유관단체와 어떤 정책적인 거나 설명하거나 의견이 필요할 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비급여 협의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 때마다 복지부가 내건 저희들이 내건 안건을 상정하여서 그 부분을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비급여 보고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걸 추진하고자 싶어서 묻는 안건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또 그때는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부회장님은 대외 협력 부회장으로서 다른 업무들을 주관하고 저랑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고 있는 과정 중에 비급여 보고에 대한
그 진행을 시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협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협박용도 할 수 있고요. 역지사지 반대로 역발상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려면 616개로 줄이고 한 달로 줄이고 1회로 줄이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협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만 우리끼리는 큰 전제는 보고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부회장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병원급부터 해라 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역제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 다른 유관단체에서는 그 부회장님이 말 잘했다. 쟤들이 받지도 못할 거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한 것은 정해져 있고 공무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의원급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병원급만 하라고 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단톡방에서 논의가 됐는데 저는 실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협회 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비판도 하고 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런 다른 생각들이 나오는 그 자리 그 단톡방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유출이 된 게 아니라 유출한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거는 회원을 위하거나 우리 안에 협의하자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건 협회를 위해서 회원들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최한국 기자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자회견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이 갔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 제가 해명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조랄지 그 담당자랄지 구분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협의한 적 없고요. 보고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